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 학습. 자,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자기주도 학습이 돼요. 이게 다 총체하면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나는 자기주도 학습을 안 하면서 우리 애한테는 자꾸 자기주도 학습, 아, 네 스스로 좀 해라. 네가 혼자 숙제를 해라. 이렇게 하고 구구단 외우는 것도 네 혼자 좀 어떻게 좀 하고 좀 해봐라고 애한테는 자꾸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빨간 펜에서도 그렇고 구몬 학습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다 그런 자기주도 학습이 트렌드예요. 근데 정작 나는 안 하고 있어요. 나는 다 책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보고 뺏기려고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기 주도 학습을 이제 찾아본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이걸 명명을 한 거예요. 원래는 내가, 이면지 학습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면지 학습 방법. 이거를 내가 이제 만들어내가지고 내 나름대로 논리를 구성해서 만들었는데 나중 이게 내가 자기 주도 학습으로 명명을 해서 인터넷에 나중에 최근에 서 찾아보니까 기존에 다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면지 학습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TV에서 성수대교 보는 거지 내가 성수대교에 타고난 거 내가 직접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답안을 쓸 때는 성수대교를 넣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성수대교도 있고, 성수대교 붕괴되고 나서 건설기술 감리라는 그 제도가 제정이 됐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삼풍백화점,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간접적으로요. 칠산대교에서 FCM하다 이래 한쪽으로 기울이는 것들도 있고요. 4대강 사업하면서 저쪽에 외관이죠. 대구 위에 외관에 그 기존의 교각이 홀라당 뒤집어진 것도 있고요. 그게 쇠굴이잖아요. 쇠굴이 돼가지고 그 교각이 넘어졌잖아요. 그럼 쇠굴이 나오면 그걸 갖다 넣어줘야 되는 거죠. 내가 그걸 경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 활용을 하는 거죠. 기술사니까요. 그럼 이면지에다 대고 실제로 이렇게 답은 이제 처음에는 안 되지만은 이게 관연도 문제를 가지고 서술형 안 돼요. 근무 시간에 어떤 시간이 나면은 이면지에다 대고 내가 문제를 펴고 내 마음대로 낙서도 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자꾸 써봐야 돼요. 답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균열의 원인 이래 나오면 균열의 원인이지. 그러니까 책에서 자꾸 갖고 오지 말고 균열의 원인? 내가 현장에 시공할 때는 분명히 저게 균열의 원인인데 철근이 이래 있으면 철근 나고 치마균이 왔는데 저 부분이 치고 나서 그 다음날 가서 고무망치를 두드려 줘야지 이거 없어지는 건데 치마균열은 그건 안 하고 그냥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놔두고 갖고 이게 균열이 나중에 딱딱하게 굳어버리니까 보수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자기만의 어떤 경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직장 생활에 이제 한 28에서 나를 말하는 거고 보통 한 28, 30살을 했으면은 이제 한 40, 50, 60일에 되시면은 이 안에 얼마나 경험이 많아요. 우리가 콘크리트 탓을 하는 거 직접 콘크리트 탓을 하지 않습니까? 길 지나가다 탓을 하는 거 보면은 저 높은 데서 위험하네. 저 야간에 불도 어두고두한데 저거 어떻게 탓을 하지?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게 다 관리 사항인 거죠. 내가 느끼면 그 사람들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는 거죠. 그거를 내가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적어서. 한번 적어서 안 되죠. 이렇게 적다 보면은, 이렇게도 답이 되네? 이만큼의 경험했는 것들 다 이때 나와야 돼. 왜 이걸 안 써먹어요? 새로 학원 와서 책에 있는 거로 공부를 하려고 해요. 이게 통하면 된다, 안 통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경험했는 것들 자꾸 갖고 와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어보는 게 근데 뭔지는 알아야지 이것도 쓰는 거죠. 물어보는 게 뭔지는 균열이 뭔지를 알아야지 쓰는 거죠. 균열이 뭔지고 모르는 거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까준도를 보고 그게 문제가 뭐를 물어보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균열의 원인이 뭔지 균열이 뭔지를 알아야지 내가 그걸 적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균열도 모르면서 어떻게 적어요? 그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는 의미가 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서 내가 자꾸 꺼잡아서 내 논리로서 접근을 해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모식도도 그려보고 내 경험도 그쪽그쪽 이걸 버릴 거니까 이면지니까 버릴 거니까요.
그럴 거니까. 평소에 그 낙서 잘 하시잖아요.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막 이렇게 이면지 갖다 놓으면 막 뭐 엉뚱한 것도 그림 그리고 낙서 잘 하시면서 이제 어떤 이렇게 딱 답안지를 갖다 놓으면은 하나를 못 나가요. 이렇게. 자꾸 어떤 그거를 딱 단절을 시키고 책에서만 답을 갖고 와서 자꾸 연관시켜야 돼. 이렇게 없을 때는 이면지 할 때는 내 나름대로 낙서도 하고 뭐 버릴 거니까 뭐 업무적인 거 적다가도 뭐 엉뚱한 그림도 내가 한번 그려봤다가 뭐 이렇게 잘 하시다가도 그거는 싹 잃어버리고 답안지만 갖다 놓으면 그거하고는 담을 쌓고 책에 적을 줄 모르니까 이제 책에서만 갖고 온다는 거죠. 이런 형태의 그거는 딱 배제를 시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다 합격이 되려면 문제를 20번을 써봐야지 된다고 합니다. 20번을 한 문제당.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버릴 거니까 이래 하다 보면은 자꾸 여기에 대한 스킬을 배우는 거예요. 스킬을요. 적는 거. 자꾸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요령이.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양수 작업했던 거 현장에서 기사 때, 대리 때, 과장 때 했던 것들 자꾸 경험했는 것들을 이렇게 올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발이 세우다 동발이 뭐 처가 붕괴됐는 것들, 뭐 현장에서 그런 관리한 것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분명히 다 그 안에 있어요. 녹여져. 그분들은 그거를 이렇게 빼 올려야 돼요. 그래서 빼 올렸으면은 그걸 정리를 하고 좋은 답안은 만들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옮겨 적는 연습은 해야 돼요. 답안에 내가 기존의 답안을 공부를 많이 했어도 답안 패턴을 바꾸는데 3개월이 걸립니다. 3개월이. 3개월이 걸려요. 3개월이. 네. 그리고 이게 자기 주도 학습이에요. 이게 자기 주도 학습. 내 스스로 해야 돼요. 애들한테만 공부하라고 자기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기 주도 학습이에요. 내 스스로 해서 내 주관적으로, 내 논리적으로. 아까 답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공부를 탓을 하는데 타당성이 된 거는 내가 부여하는 거예요. 채점자나 현장에서 감리 단장님이나 이렇게 경험 많으신 분들이 별다를 게 뭐 있어요. 시공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아는데요. 내가 더 잘 아는데요. 시공에 대해서는. 그럼 뭐 그거를 활용을 안 해먹고 왜 자꾸 그쪽에다 의지하는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 논리로서 표현하는 방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이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연성, 창의성, 뭐 창의성도 있고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유연성. 유연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이면지에다 해야 돼요. 유연성이 이렇게 딱 줄 쳐져 있는데 공부해갖고 여기 와서 갑자기 적는다 시험 칠 때 안 돼요. 평상시 이게 연습이 돼갖고 또 이래 넘기는 연습도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이렇게 책의 이면지를 막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딱 그것만 책에 있는 것만 자꾸 기억을 하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기는 것도 내가 이거 해놓고 내가 반영이 안 됐네. 막 이렇게 자꾸 그래요. 이거 막 10분 내에 적어야 되니까요. 그게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적는 거 이렇게 하는 연습도 이제 계속 많은 시간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써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 수면 아래에 있는 부분을 자꾸 끄잡아 올리기 위해서는 이 유연성이 필요해요. 그 유연성이 필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면지에다 낙서하듯이 자꾸 적어봐야 돼요. 어느 정도 내가 논리적으로 공부가 되거나 뭔가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 하다 보면 좋은 그림 같은 게 나오면은 내 나름대로 그걸 키핑을 해 놓는 거죠. 해 놨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를 풀 때 이걸 써먹어야지 라고 하는 요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꾸 책에서 갖고 오려고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거잖아요. 이 터파기 해갖고 콩그리 탓을 하는데 이거 해갖고 여기 표각 탓을 하면은 아까 이렇게 해놨네? 왜 터파기 하는데 이렇게만 해? 그럼 도심지 같으면 이 복공판을 깔아가지고 내가 길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구멍 뚫어갖고 여기에 입구에 범퍼카를 집어넣고 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탓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또 활용해 먹는 거죠, 여기에다가. 그러면서 이 모식도를 하나 그려갖고, 그런 게 있었네? 그러면 또 무조건 해봐야 돼요. 범퍼카를 또 그려봅니다, 요렇게. 그걸 그려보면 요렇게 그려봐요. 그려보면은, 여기가 도로니까 도로 폭이, 32m 뿐이 안 되는데,
뭐 이런 것도. 그러면 여기에 세웠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라바콘도 요래 그리보고요. 그러면 여기 장비 유도 신호수도 세우고요. 이렇게 하고 내미권 차량도 있어야 되고, 협소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협소한 게 위험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협소해서 위험한데, 이거를 내가 콘크리트 타스시 주의사항인데, 그다 어떻게 표현을 해서 내가 거기다 어떻게 요걸 표현하지? 분명히 현장에서는 어떤 위험성이 있고 관리를 해야 대상이고, 복공판에 여기 넣는데,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 범퍼가 안 자라갈 수도 있고, 이 속에서는 지금 컴컴할 텐데,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지? 이런 고민이 있으면은, 그 하나하나를 체계적으로 생각해내면서 여기다 자꾸 써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다 관리사항이 되는 거예요. 관리사항. 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